배종철 교수님은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에 계시고요. 전 사실 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전으로 제가 이제 인연을 맺고 같이 뵙기로 하셨고요. 저하고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스타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이스트에서 메인을 하는 과제,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삼성병원, 또 기업 네이버, 또 이제 제약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에 같은 이제 그 배를 거기서도 또 같이 타고 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최소한 몇, 최소한 5년 안에는 2년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제가 6년이었나요? 저희가? 네, 6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그럼 6년. 연수가 헷갈려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실에 그 노인의학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은, 저희가 웨이크 세미나 매주 가능하면 주 1회 혹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경로지만 요 정도 진행되는 웨이크 세미나 18번째. 사실 첫 번째를 모시고 싶었었는데 바쁘셔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18번째 강좌를 모셨고, 강의 주제는 비전 랭귀지 모델 요새 굉장히 핫하죠. 의 부분에 대해서 메디컬 이미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종철 교수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요. 제 강의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하고요. 네, 제가 일단 튜토리얼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이미 아시는 내용들, 혹시 제대로 화면이 보이나요? 아니면은 잘 보입니다. 그 네,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잘 보입니다. 파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튜토리얼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쉬운 내용일까,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카이스트 AI 대원에 있는 예종철이라고 하고요. 차은철 교수님이랑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의료인공지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AI 스타 펠로우십으로 그 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그 LLM, 클리니컬 LLM을 이렇게 리즈닝 모델을 이제 의료 도메인이랑 제약 도메인에 관련돼서 이제 구축하는 것들을 네이버랑 그 삼성 서울병원이랑 제약회사랑 해가지고 카이스트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걸 할 수 있게 돼서 저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for medical imaging인데요. 샤운철 교수님께서 이게 핫한 주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핫하기보다는 벌써 이제 많이 다들 이제 하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 핫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올드가 된 주제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그 옛날 일들을 울고먹는 게 아닐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외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그거의 파운데이션이 뭔지 그거에 대한 베이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랩에서 한 게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 분야가 발전이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의 그 연대기라고 할까요? 얘를 제가 여러 처음에 딴 데서 소스에서 나온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해서 제가 많이 울어먹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AI가 어느새 이제 딥러닝이 나온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셜로우 머신러닝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리즈닝 모델이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랩도 사실은 이제 딥러닝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2016년에 알파고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좀 룰 베이스드 아니면은 뭐 이런 쉘로 네트워크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하입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는데 알파고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와 더불어 이제 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이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흔한 이제 말이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오픈AI, O1이라든지 이런 요즘 그 보시면 O3 모델들이 이제 리즈닝 모델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단지 이제 답을 내는 거 아니라 이제 추론을 해서 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숨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저희 이미지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LLM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어떻게 보면 LLM의 그건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가장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개가 일부의 그런 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댑테이션 아니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구현을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1년에 나왔던 건데요. 그때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이제 스탠퍼드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결국 발전을 할 거다라는 포지션 페이퍼를 썼던 건데 결국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랭귀지 도메인에서도 일단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나오면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만드는데 이제 포커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디컬 도메인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것도 포지션 페이퍼인데요. 네이처에 나왔던 포지션 페이퍼인데요. 결국은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그런 자기도 지도학습이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뭐 EHR, 시그나 이런 도메인, 오믹스 이런 것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국 합쳐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비전 랭귀지의 방식으로 합치던 아니면 LLM의 기반으로 합치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합쳐서 이제 이제 에이전틱한 AI로 가는 아니면은 또 이걸 통합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40분이죠? 맞나요? 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이제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이 모델을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LLM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이제 크게 이미지 도메인의 인코더랑 그 텍스트 도메인의 인코더에서 나온 두 가지의 페어된 데이터들이 어떤 동일한 그런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같이 얼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메타에서 나왔던 이제 클립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메디컬에 응용한 예들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코딩을 하는 인코더가 있고, 그걸 매칭이 되는 리포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보내서, 걔네들이 이제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피처 스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포지티브 페어라고 하면 걔네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네거티브 페어는 밀어낸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이라는 기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피처 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같은 컨셉을 가진 애들은 모이게 하고 다른 컨셉에 있는 애들을 밀어줌으로 해서 얘네들의 이제 피처들이 얼라인을 해서 하고 나서 보면 이게 이미지나 텍스트나 같아지면 결국 그 도메인에서 텍스트도 만들 수도 있고 이미지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A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크립스페이스에서 이제 얼라인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사실은 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고 얼라인이 잘 안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나왔던 모델들은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된 모델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나온 것과 텍스트 도메인에서 나온 피처를 이 경우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 형태의 구조가 되는데요. 트랜스포머에서 걔네들이 각각의 토큰으로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서로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 아니면 매스 토큰 랭귀지, 매스크 이미지 토큰 랭귀지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다른 로스 펑션을 부어서 여기서 하나만 썼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로스를 해서 더 타이트하게 얼라인하고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가 너무 이제 프리 텍스트 형태로 되니까 이거를 더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필요한 쉬운 중요한 형태의 이제 피처로
뭐 엔티티라든지 포지션인지 믹스 이런 것 같은 익스트랙션, 프리디펜던트 놀리지 익스트랙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그 어떻게 보면 CRF 같은 포맷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온라인을 하면은 더 이제 뭐 이런 뭐 전치사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더 필요한 걸 가지고 더 이제 온라인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보통 그 LLM이 나오기 전에 파운데이션 그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이처 BM에 2022년에 실렸던 그 하버드 그룹에서 나왔던 체스 X 제로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나왔던 이제 클립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비전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나온 피처와 거기에 매칭이 되어 있는 그 텍스트, 그 리포트를 이제 포지티브 컨트랩스 러닝을 통해서 온라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진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미 도메인의 피처 엑스트랙트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되는데요. 비전 트랜스포머와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해당되는 것들의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들의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봐서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질병에 더 이거 온라인이 잘 되냐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하자는 아이디어들이 해서 이제 처음에 체스 엑셀에서 나와서 에서로 아이디어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거의 이 체스 엑셀로 나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 온라인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뭐 저희도 처음에 이제 뭐 네이처에도 냈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2023년에 미디어에 이제 나왔었는데 저희 아이디어들은 이제 결국은 그 처음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어드밴스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뒤에도 보여주면 이제 성능이 이제 그더 임프루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미지 도메인의 인코더가 있고 텍스트 도메인의 인코더가 있는데 걔를 그냥 클립으로 온라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멀티모달 퓨전 인코더에다가 이것도 트랜스포머인데요. 토크나이제이션에서 넣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얘랑 얘랑이 온라인이 됐는지에 대한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얘 토큰과 이 토큰이 온라인 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로스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나오는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 했을 때 걔를 잘 리컨스트럭션 하느니 이건 버트 같은 스타일이 되게 되는데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 그래서 이런 얘네들의 리포트를 마스킹을 했을 때도 걔네들이 잘 추출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로스를 통해서 이제 해서 하면은 더 이제 성능이 임프루브 된다. 이때는 이제 모멘텀 모델이라는 이제 그 실제 컨트라스트랑이 좀 어드밴스드 써가지고 이제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또 이제 발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컨트라스트 러닝 전체를 가지고 이제 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미지 리포트에 임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인딩이 있는데 임프레션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잘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임프레션만 보더라도 이제 그 시뮬레이트가 로우한 것과 시뮬레이트가 하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무작정 낼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실렉션을 해서 더 정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퍼포먼스를 봤을 때 뭐 AUC의 관점에서 기존의 아까 체스 엑셀보다 프로포즈가 훨씬 더 뭐 로컬 미스매치, 질병의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 익스텐드, 펄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면에서 임프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초반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는 실제 이거 가지고 리포트를 완전히 쓴다는 거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거는 이 리포트에서 에러를 이제 뭐 여러분 워드에서도 보면은 쓰다가 그 타이포 나면은 거기 밑줄쳐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리포트를 쓰는 과정 중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밑줄을 쳐주고 코렉션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들은 거의 없지만 이제 아주 초심자의 분이 이제 엑스레이 그때 레프트 라이트가 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려서 라이트를 레프트를 썼다. 그러면 얘가 모니터링 하다가 아 이거는 라이트다. 이렇게 이제 코렉션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뭐 인라이즈먼트를 이제 와이드로 바꿨는데 이건 같은 얘기니까 이제 뭐 별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제 스몰이라고 썼는데 스몰인데 라지라고 한 거를
아, 잘못됐다. 이건 스몰이라고 고쳐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의 기능을 하는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런 식의 이제 독자적인 이미지 인코더와 그 디코더, 그 텍스트 인코더를 가지고 했었던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LLM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이 라바로 대표되는 멀티모달 LLM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의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미 텍스트 인코더가 이 LLM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비전 인코더만 넣어서 프로젝션 레이어를 트레이닝해서 얘가 이미지가 이해할 수 있는 토큰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 아, 저기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을 만들어내게 해서 이 토큰과 랭귀지 인스트럭션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해서 그것이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트레이닝하고 얘네들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한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라바라는 2024년에 이 위스콘신에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썼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LLM도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밝혀졌던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실제적으로 CXR, 그 2D 이미지가 이제 쉽기 때문에 이런 2D의 CXR이라든지 이미지 슬라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슬라이드 저기 그 데이터 패스로즈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라바 매드라는 버전들이 이제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새로 트레이닝했는데 먼저 이제 이제 메디컬 컨셉을 이제 온라인을 시키고요. 그때 뭐 한 600K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7시간 트레이닝 했다. 그 다음에 메디컬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서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비주얼 채스를 할 수도 있고 메디컬 VQA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또 이제 CXR 인코더를 가지고 이 여기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어댑터랑 라바랑 거의 동일하게 요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CXR 인코더를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 토크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어댑터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앞에 그냥 이미지 인코더를 쓴 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해서 하니까 더 성능이 좋더라. 라는 마이라라는 버전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댑터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읽어서 얘를 이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퓨전 같은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붙여서 얘네들이 가지고 얘네들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디퓨전 모델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너레이션 하면 이미지랑 정말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지 리포트를 생성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한번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도 리포트도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제너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아주 파퓰러하게 돼서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도메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인데요. 저희가 그 CXR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이제 거의 처음으로 했었던 그룹들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은 이미지랑 그 이미지를 이제 VQ 인코더라는 것을 벡터 퀀타이제이션에서 인코더라면 이거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한 디스크리트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디스크리트 토큰을 만들고 나면 이 토큰 자체가 새로운 보캐블러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텍스트 토큰과 이 이미지 토큰이 더 집어넣으면 보캐블러리가 사이즈가 큰 그런 어떻게 보면 랭귀지 도메인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익스텐드된 랭귀지 도메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LLM은 그 익스텐드 랭귀지 도메인을 가지고 실제 얘를 학습을 해서 토큰을 제너레이션하고 토큰을 이미지 토큰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토큰을 제너레이션 하게 하고 걔를 디코더만 태우면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LMS XR이라는 거를 이제 아이클리어에 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전에 유립스 2023년에 냈는데 괜히 리뷰어가 뭐 괜히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1년이 늦게 이제 나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거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풋 이미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generate image that 뭐 이런 걸 하면 이거에 대한 토큰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뭐 리포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랑 이미지를 같이 토큰을 넣으면 그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the image container to에서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 그거를 이제 텍스트 토큰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이제 텍스트고요. 요거는 이미지인데 이미지 파란색 이미지 토큰인데 얘들이 섞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도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지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CX2 리포트를 인스트럭션 결국은 여기서는 이 어떤 어댑터를 트레이닝한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만 하는 식의 모델을 통해서 인풋에 이제 이미지 토큰을 집어넣고 리스판스를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포트 CX 제너레이션은 이미지와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미지 토큰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벡터 퀀타 저기 VQA 비주얼 퀘션 앤서링 뭐 이걸 집어넣고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질문을 하면 얘도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질문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유니크했던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 중에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CXL 죄송합니다. 이건 CXL 리포트 제너레이션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트 리포트에 해당된 걸 이미지 토큰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비슷하게 이제 제너레이션 하더라. 그 다음에 그거의 성능이 리포트 제너레이션 성능이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레드팜이라 FM이라든지 유닉젠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 성능이 좋더라라는 것들을 보였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없었던 기능이었는데 이전 리포트를 뭐 노 어큐 뭐그 카디오 플루미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노말섹스를 만들어라. 이건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요거는 시비어한 이데마를 만들어낸 건데 여기 이 빨간 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거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을 바꿔서 제너레이션 해라. 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렌트겐 제니라시는 이게 뭐냐면은 렌트젠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디퓨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너레이션은 그 스탠포드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소타 모델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더 정확하게 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학생이 이제 논문 가져와서 리뷰하는 거에서 보니까 아직도 저희 그 LMS 엑셀이 이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서 비교하는 것들의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봤을 때 그만큼 좀 큰 임팩이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주얼 퀘션 앤서링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실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CXL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2D 데이터하고 데이터 아주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는 라바나 이거 같은 경우 2D 이미지에 대해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텍스트 디스크립션 한다든지 캡션 제너레이션 이런 모델들인데 이제 이미지 컴퓨터 비전 도메인에서도 이 이미지를 넘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전 쪽에서 비디오에서도 캡션을 만들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데이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영상 데이터들이 CXRA보다는 3D 데이터들이 많죠. 그게 이제 MRI가 됐건, CT가 됐건, PT, 펫이 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레이션 돼 있는데, 이런 과연 3D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연구의 주제가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처음 나왔던 것들, 이제 스탠퍼드 나왔던 이제 멀린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멀리는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레드 라마 7B라는 거는 그 라마를 그 레디올로지 그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 돼 있는 그런 그 영상의학 지식을 알고 있는 모델 그거를 학습해 놓은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와 그거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줘서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하기 전에 이제 마찬가지로 2D와 동일하게 이미지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걔를 토크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얘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멀리에서 보여준 거는 이 어노테이 뭐 실제 리포트 잘 제너레이션 한다. 그래서 뭐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또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레드 FM이라든지 뭐 M3D 뭐 CT 레이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D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예, 3D 인코더 토큰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3D 인코더에 프리트레인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를 이제 풀링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넣어서 아웃풋을 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VK도 한다든지 이건 나온 이 세그멘테이션 토큰을 바탕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다른 그룹에서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오픈 AI의 모델에도 데이터 읽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디스크립션을 만들려면 아주 잘 돼요. CXR까지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CT라든지 3D 데이터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메디컬 도메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이제 또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이제 CT 챗인데 이걸 3D 볼륨 인코더를 만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3D 볼륨 전체를 불어들여서 인코더를 만들어서 하기가 여러 가지 좀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고 2D 인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2D 인코더를 가지고 이제 스페셜 토큰을 만들고 이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믹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성능들이 많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봤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3D 리포트들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뭐 그 외국 데이터도 그런데 많은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기껏해 3D 볼륨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냥 리포트는 단 하나 써져 있어요. No cardiomegaly finding. 뭐 이런 식의 하나껏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그 그렇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얘랑 이 3D 도메인이 클립 스페이스와 얼라인 한다는 게 사실은 이 디멘전의 리덕션의 팩터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들이 모든 피처를 얼라인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 3D 그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의 가장 큰 허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아까 보여드린 LLM CXI처럼 이걸 토크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3D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셋이 3D 토큰은 어마어마한 볼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그 랭귀지에다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커다랗게 된 그런 보큐블러 스페이스에서 다시 랭귀지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논문을 작성을 하고 지금 이제 세컨 라운드 리비전이 들어가 있는 이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연구가 이제 LM의 VLM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이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비전 인코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2D 간의 그런 비전 인코더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적합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별로 비전 인코더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걔네 슬라이스들 간에 서로 간에 지방향의 어떤 어텐션 내지 지방향의 어떤 시멘틱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매스 토큰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지방향의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해서 얘네들이 잃어버렸을 때도 그거를 에스티메이션 잘하면 얘네들이 3D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G포머를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애들을 이제 LLM에다 집어넣을 때 단지 이걸 넣는 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지 이제 그 어댑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펄시버라는 좀 더 러너블 큐어리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매핑이 가능한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브릿지 모듈을 통해 가지고 랭귀지에다가
그 LLM에다 연동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2D 데이터에 대해서 비전 인코더를 이제 이거는 다이노 트레이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얻어진 이제 비주얼 토큰, 비전 토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당히 압축이 되어 있지만 어떤 시멘틱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피처들이 이쪽은 한 디멘전을 보여주는데요. 이쪽 피처 디멘전은 상당히 길고요. 얘네들이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G 포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은 마스트 임베딩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애들이 가지고 이제 얻어준 다음에 그 얘네들을 이제 브리처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 훈련한 과정은 한 11 밀리언 슬라이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이노를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47K 볼륨 이거는 CT 체스트 CT 데이터 이게 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가 그이 47개의 리포트가 페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브리처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서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 다음에 이제 BK는 우리가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하고 로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건 이제 로케이션에 대한 비주얼 퀘션 앤서링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더 온라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CT2 리포트 제너레이션 이게 가장 이제 현재로서는 숱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3D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 어블레이션 한 거고요. 그냥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했을 때 더 할루션이 적고 그라운드 트루스에 유사한 리포트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매트릭에서도 그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잘 되더라 하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리포트된 인터프리테이션 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여기서 얘기는 옆에 넘어가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아주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지방의 슬라이스의 개수에 한정이 없어요. 기존에 3D 인코더를 써서 하면 3D 인코더에 트레인할 때 썼던 볼륨의 슬라이스에 정확하게 동일한 디멘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이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방향으로 2D를 써가지고 지방향의 지포머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늘어나도 어차피 토큰이 늘어나는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 방향에 늘어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액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 저희가 뒤에 이제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 기억으로는 전립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이제 코로날과 사이트타입 방향의 슬라이스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방향으로 얻고 걔네들이 그쪽 방향의 슬라이스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지포머에 태워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렉탈 MI였군요. 그래서 렉탈 MI에서도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게 이제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이 2D 레포,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미지 사이즈가 슬라이스 랭스가 달라질 경우에 기존의 소타 모델은 퍼포먼스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이건 요 모델은 퍼포먼스 F1 스코어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2D라는 게 아니라 3D 된 것보다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리포트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이제 리포트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뭐 그런 성능도 이제 좋더라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VQA, Visual Question Answering 하는 것들도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재밌게 진행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지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떠나서 얘가 그 텍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해를 하게 되면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세브란스의 방종과 교수로 있는 박상준 박사가 저희 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오유진 학생 지금 하버드에 있는 꼬다고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스터디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저희 랩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했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방송과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유방암 케이스인데 유방암에서 이제 그 레디에이션 타겟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CT 데이터만 보고 CT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이제 타겟팅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이 영상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노트에 있는 예를 환자의 병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류의 클리니컬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여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림프 부분도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림프를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이 타겟팅 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그 볼륨 컨트롤링을 이 텍스트랑 비전 랭귀지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지 인코더 3디멘셔널 유넷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건 프로즌 모델에서 클리니컬 노트와 이 텍스트 프롬프트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들을 어, 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가 아니라 아까 펄시브에서 하는 것처럼 이 얘들 하나 오그멘테이션 되는 걸 넣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이것의 레즈 랭귀지 모델이 어댑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잘 이해하는 능력이 오른다는 것이 이제 발견인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 어텐션을 통해서 이 3D 유닛의 어텐션을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얘네들의 타겟 컨트롤링을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었던 것이 이제 이미지 인베딩이 들어오고 컨텍스트 인베딩이 들어왔을 때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얘네들을 모듈레이션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었고요. 클리니컬 노트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서머리 되어 있는 이 페이션트 히스토리랑 그 다음에 그런 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 왼쪽이 보이시는 게 그라운드슛에서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타겟이고요. 비전만을 가지고 만약에 타겟을 하면 할루시네들이 생겨요. 여기는 없던 것들이 생겼죠. 없던 것들이 생겼고, 예, 이런 할루시네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멀티모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제대로 그, 그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타겟팅이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얘를 한번 인위적으로 컨텍스트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를 하나는 업스테이징을 하고 다운스테이징을 하고 레프트 라이트를 브레스트 서저란 부분 레프트 라이트를 이제 바꾼다든지 이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은 원래는 이거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정확한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모델 통해서 프랙틱하면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데 만약에 암이 이제 업세이징이 됐다. 라고 이제 해서 만약에 보여주면 재밌는 게 요거는 동일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림프 부분을 더 타겟팅 하는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세이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이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들 생각을 하면 여기를 보통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라이트를 레프트로 플리핑을 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 텍스트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타겟팅에 대한 볼륨들이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4분 정도 이제 뭐 발표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랩에서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리즈닝 모델입니다. 리즈닝 모델에서 먼저 랭귀지 쪽에 대한 리즈닝 모델과 그다음에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리즈닝 모델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사실 비전 랭귀지 모델을 리즈닝 모델을 만드는 거는 어차피 랭귀지 모델을 리즈닝 모델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랭귀지 모델 리즈닝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추론 모델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랭귀지에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이라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한 거에서부터 이제 실제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이 환자가 아니라 이 랭귀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페어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ORPO, 뭐 KTO, TO, PO 이런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심피오와 GRPO인데요. 이 심피오는 이제 이런 DPO나 이런 그런 PPO 그런 계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GRPO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딥시크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지금은 학계에서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GRPO 방법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특히나 이제 이 폴리시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가지고 이제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을 하면 모든 모델들을 이제 다 파인 튜닝을 해요. 물론 이제 로라라든지 이런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 이제 리워드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AP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나면 만약에 이제 20B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 그러면은 또 20B를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8비짜리 정도 가지고 파인 튜닝 하기 쉬우니까 8비 정도로 파인 튜닝한 모델에서 나온 논리지들을 어떻게 그 커다란 모델에서 추론 능력을 높이는데 확장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재밌게 이제 보고하는 게 이제 유니아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어 유니버셜 리즈는 건데 이게 바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모델로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됐던 건데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얘네들 리즈닝을 해주는 이 뭐 GRPO의 뭐 대표고 이런 로스 펑션이 있는데 얘를 잘 뜯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얘를 모델을 가지고 백본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할 필요가 없이 리즈닝 모델이란 것만 파인 튜닝을 해놓고 그 리즈닝 모델을 백본에 프리징하고 나서 리즈닝 모델도 이제 랭귀지 이건 로라가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에요. 스몰 랭귀지 모델을 더 작은 뭐 1.5비라든지 0.5비라든지 이런 모델을 랭귀지 모델을 5에다 예를 들어서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얘의 리즈닝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로직만 이제 합쳐서 이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얘를 파인 튜닝 하고 나면 재밌는 게 이렇게 파인 튜닝 하고 나면 얘를 가지고 커다란 백본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붙여서 해도 커다란 백본 모델이 성능이 오르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요거에서 리즈닝 모델을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잘하는 리즈닝 모델을 만들고 이제 독어를 영어로 바꾸는 걸 잘하는 리즈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그냥 걔네들 리즈닝 모델을 합쳐주고 백본에다 그냥 합쳐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독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도 잘 푸는 그런 이 컴포저블한 기능을 가지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리비전 중인 논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 뭐 복잡한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매스 태스크에서도 그렇고 이제 트랜스레이션 태스크에서도 그렇고 작은 모델에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큰 모델에다가 같이 다시 파인 튜닝 할 필요 없이 갖다 끼기만 하더라도 성능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작은 모델도 그런 식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이 푸는 모델이 좋아지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0.5mm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1비짜리 파인 튜닝을 한 거고 걔를 이제 큰 모델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애들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얘를 반씩 반씩 합해서 예를 들어 저먼 투 잉글리시를 이제 합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하면은 이런 걔네들이 0.5dB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프롬프트에서 이게 독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하면은 두 개를 영어를 잘하는 번역 잘하는 모델과 수학 잘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합해 놓은 다음에 걔네들이 가지고 이제 그 큰 모델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해보면은 영어로 잘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요. 그렇지만 각각의 이제 모델을 하나에 붙인 걸 가지고 하면 이상한 말들이 이제 내뱉고 뭐 이 틀린 답들을 내뱉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일단 실제적으로 잘 하더라라는 것들을 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디컬 도메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니알 모델 리즈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파인 튜닝해낸 조그마한 스몰 모델들을 0.5mm짜리를 여러 가지 이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은 리어드미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한 모델들, 그다음에 랭스 오브 스테이를 가지고 파인 튜닝한 모델들, 그다음에 모텔리티 프랙션이 잘할 수 있도록 리어드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한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델을 가지고 뭐 더 성능을 높여서 서로 간의 태스크를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작은 모델에서 성능이 검증이 되면 큰 모델에서 그냥 붙임으로 해서 이제 더 실제 그 파인 튜닝 없이 큰 모델을 가지고 그런 클리니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과 아니면은 뭐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아니면 최근에 이제 랭귀지 모델에다가 어댑터를 가지고 이제 리포트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이 돼 있어 변해가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는 이제 그동안 했었던 것들이 뭐 2D 리포트, 3, 특히 LLM이 결합된 것 같은 리포트를 동시에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3D 리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이런 결국 백본이 되는 랭귀지를 임프루브하는 그런 연구들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차원철 교수님과 이제 같이 이제 또 진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단지 이제 리워드만 가지고 리즈닝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클리니컬한 인바이러먼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논리지 체계, 지식 그래프, 온톨로지라 하는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떤 리즈닝 모델들의 디시전 메이킹을 더 할루션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구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삼성서울병원의 손명입니다. 너무 네, 좋은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 제가 강의도 너무 재밌게 들었지만, 사실, 차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클로징도 좀 부탁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네. 네네. 좀 급한 일이 생기셔서, 네, 그 덕분에 제가 오늘 강의를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또 그 교수님께 답변을 좀 여쭤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채팅에 질문은 안 올라오고 있어서요. 교수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수학 문제를 언어 모델이랑 같이 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 문장으로 된 문제를 읽고 수학식을 만드는 그게 두 가지 모델이 다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거 자체는 언어 모델이 하고 만들어진 수학식을 푸는 걸 수학 모델이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 제가 빨리 지나가느라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요거 보통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영어로 답하는 모델 하나만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리즈닝 모델을 플러그 앤 플레이 모델을 따로 트레이닝 하지 않고 그냥 랭귀지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해서 얘를 이제 그게 딥스케에서 했던 대표적인 방법인데 뭐 QN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갖다가 수학 문제 잘 리즈닝을 잘 할 수 있도록 GIPO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학 문제 잘 할 수 있도록 얘를 계속 파인 튜닝을 해서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얘가 스스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 하나하나 체인 오브 서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얘네들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 앞에서 보여드리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영어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대신에 훈련은 수학 모델을 잘 풀 수 있도록 훈련은 작은 모델 예를 들어 3B 정확히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마 3B짜리군요. 3B짜리하고 뭐 7B짜리 뭐 아무튼 작은 모델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B 큰 모델에 대해서 그 훈련된 그런 한마디로 수학 잘 푸는 그런 패치 같은 걸 하나 훈련을 하고요. 네. 걔를 이제 큰 모델에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이식을 한 거죠. 뇌를 이식하듯이. 거기다 네. 이식을 해도 잘 되더라.
네. 거를 좀 아주 재밌는 발견인데 처음으로 했던 발견인데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보여준 이그젠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뇌에다가 이식하는 큰 뇌에다가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그냥 독어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독어로 된 수학 문제를 그냥 이렇게 영어도 돼 있는 모델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잘 못 풀거든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추론 모델 중에 이제 번역을 잘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그런 패치를 하나 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이미 훈련되어 있는 영어를 저기 수학 문제를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모델이 있으니까 걔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두 개 패치를 머리에다 음. 붙여서 해보니까 알아서 독어를 영어로 잘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도 거를 그 잘 풀더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컴포저빌리티 이런 리즈닝이란 것도 조합이 가능한 리즈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음. 보여줬다는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런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이 추론 모델을 만드는데 뭐 응급의학에서 잘 되는 추론 모델을 만들고 뭐 영상의학과에서 만드는 잘 되는 추론 모델을 따로따로 다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백본 모델은 이제 훈련하는 게 이 조그마한 모델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걔네들을 다 이제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해놓고 나면 걔네들의 그 두 가지를 뭐 그러면은 응급의학계에서 영상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응급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영상의학의 지식을 합해서 더 좋은 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류의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차 교수님 네, 아니, 뭐 네, 네, 네. 그래서 하시더니 제가 네, 중간에 잠깐 그 구멍이 날 것 같아서 소명 교수한테 SOS를 요청했고요. 사실 뭐 옆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의들 감사합니다. 저희 볼 때마다 저희가 항상 또 새로운 부분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예종철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혹은 연관되어서, 질의사항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인데, 뭐,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네, 맞아, 손명희 교수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답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네.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그, 저희가 식을 만드는 거. 비전 랭귀지에서 수학 문제 중에 어떤 네네. 문제들이 있냐면은, 그런 수학 문제가, 이 지오메트리 문제 같은 거를 푸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아,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얘를 볼 수 있거든요. 얘를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아까 앞에 훈련돼 있던 이런 수학을 잘 푸는 모듈을 음. 붙이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봤던 것과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런 이 지오메트리 문제를 잘 풀더라 하는 음. 것들을 이 논문에서 어펜딕스로 들어간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러면 음, 이제 오늘 통해서 얘기한 비전 랭귀지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음, 그런 음, 거에 들어가는 얘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음.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원래 수학 모델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식부터 푸는 게 아니라 수식을 만드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모델이었던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수학 모델은 이제 이렇게 비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가지고 네네. 텍스트에서 텍스트되어야 된 수식을 만들 문문을 수 있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하나 논리를 전개해서 푸는 모델들이었던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도 아마 저기 의학 시험도 아마 영상이랑 같이 있는 실험에 대해서도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처럼 수학도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걸 푸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랭귀지 모델만으로는 안 되고 비전 랭귀지 모델에다가 네네. 리즈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어, 어, 질문 네, 안 없으셔 가지고 네네네네네. 저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죄송해요. 아니, 질문을 가이드하라고 오셨는데 받으라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비전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해 주는 LMM이랑 붙이는 거는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임상에서는 이게 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때로는 저희가 시퀀셜하게 되게 여러 장을 찍는데 항상 좀 저희가 받는 판독이 노 인터벌 체인지일 때가 더 많아 가지고 네. 혹시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를 그냥 그게 뭔지 몰라도 어디 로컬라이즈해서 여기가 더 변한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이 페이퍼 지금 마무리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리비전하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바로 그거를 사실 이 모델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거 네네. 3D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를 템포럴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템포럴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훈련해서 그거에 대한 이 문제는 리포트가 변화가 있다 없다 라는 것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데이터셋만 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시퀀셜하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리포트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리어라도 이제 그전보다 나빠졌는지 줄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오히려 저희가 임상에서 좀 저는 아쉬울 때가 많아가지고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아마 예종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손명희 교수님이 이제 아마 또 종종 만나실 일이 있을 거로 저희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오늘, 너무, 너무 훌륭한 강의 해주신 예종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원타자로 나타나서 저희가 질문을 주신 우리 소명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 저희 학생, 그리고 저희 병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웨이크 세미나 요거로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